며느리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고자입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이른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 웃음은 사라졌고 기쁨이 공포로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가족을 무너뜨리는 진실로 이어졌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니어의 감동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2023년 여름 경기도 남부의 한 단독주택에서 어머니, 저희 드디어 아기 생겼어요. 맑고 선명한 목소리에 정분이는 주방칼을 놓았다. 기름 묻은 손을 대충 닦고 돌아보니 며느리 다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 밑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나, 진짜니? 이게 진짜. 우리 손주. 분이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혼한 지 6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손주 소식이었다. 아들 선우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어딘지 불안정했다. 분이는 그런 선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이제야 가문이 살겠네. 저녁은 평소보다 화려했다. 불고기, 잡채, 멸치볶음, 호박전 다혜가 먹고 싶다던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며느리는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먹었고 선우는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다. 그날 밤 분이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이 아이는 정말 선우의 아이일까?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 다음엔 이상하게 식은땀이 흘렀다.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병원 통지서 한 장. 분이는 선우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 봉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남성 불임 판정 무정자증. 그 순간 분이의 손끝이 떨렸다. 아니야, 이건 오래전 검사일지도 몰라. 선우가 나 몰래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 억지 같은 변명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선우의 어색한 웃음, 식은땀 같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분이는 다시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새까만 생명은 분명히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우의 씨가 아니라면? 다음 날 아침 다혜는 거실에서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태교용으로 뜨개질을 시작했다는 그녀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아기 이름 생각해 보려고요. 혹시 괜찮은 한자 있으세요? 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눈은 다혜의 손가락이 아닌 그녀의 표정만을 쫓고 있었다. 밤이 되자 선우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왜? 요 며칠 계속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요. 그럴 리가 있냐? 내가 너한테 왜 그러겠니? 분이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 아들 선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분이는 다혜가 외출한 사이 조용히 그녀의 방을 둘러보았다. 옷장 뒤 작은 상자 속에 다이어리 하나, 그리고 낯선 남자와 찍힌 셀카 한 장.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다. 하지만 분이는 확신했다. 이건 우연한 사진이 아니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다. 며느리 다혜, 너는 대체 누구의 아이를 가진 거냐? 주방의 조명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싱크대 위에 놓인 찻잔에서는 김이 느리게 피어올랐다. 정분이는 찻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한 채 멍하니 며느리 다혜가 앉아있는 거실을 바라보았다. 다혜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으며 아기용 털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핑크색, 연노랑, 베이지 그녀의 손은 익숙한 듯 실을 감았고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곤 했다. 그때 진동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다혜는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조용히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분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혜가 있던 자리에 다가갔다. 핸드폰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고 남은 건 머그잔 위의 립스틱 자국뿐이었다.
그날 밤 분이는 한참을 뒤척이다 선우의 방문 앞에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조명이 새어나왔다.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선우야. 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타자를 멈췄다. 너, 다혜랑 요즘 잘 지내지? 잠시의 침묵. 선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럼요. 뭐? 예. 거짓말이었다. 분이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며칠 뒤 분이는 다시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발견했다. 호텔 영수증. 그것도 평일 오후 3시. 이틀 전 날짜였다. 회사에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분이의 손끝이 굳어졌다. 호텔 이름은 시내 외곽의 중저가 숙박업소. 낯익은 듯 낯선 공간.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다혜의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날 저녁 다혜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왔다.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며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아기 너무 잘 자라고 있대요. 분이는 멍하니 며느리의 배를 바라보다가 억지로 웃었다. 그래. 건강하게 자라야지. 하지만 그날 이후 분이의 눈빛은 달라졌다. 다혜의 말투, 외출 시간, 복장의 변화, 눈가의 잔주름 하나까지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 간호사 시절 습관처럼 작은 단서들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의 날짜, 시간, 다혜의 외출 이후와 돌아온 시간까지 꼼꼼히 써내려갔다. 그리고 일주일 뒤 분이는 그 노트를 들고 둘째 아들 선균을 찾았다. 너 다혜랑 무슨 사이니? 질문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선균은 당황한 듯 웃었지만 곧 시선을 피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가끔 연락은 했죠. 형수니까. 하지만 그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맥락이 있었다. 분이는 확신했다. 어딘가 분명히 구멍이 생기고 있다. 그날 밤 다혜는 잠든 분이 방 앞에서 조용히 통화했다. 응, 잘하고 있어. 아직 눈치 못 챘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너무 조용한 사람은 가장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단다. 분이의 눈은 다혜의 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분이는 며느리 다혜의 SNS를 켜놓은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환한 미소, 배를 감싸 쥔 손, 다정한 친구들과의 대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우리 아기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고 있어요. 그 문장 하나가 가슴에 콕 박혔다.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선우의 진단서가 떠올랐다. 무정자증. 그리고 지난주 서랍 속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사진 속 다혜는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였다. 댓글엔 그날 너무 재밌었지. 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엔 남편도 함께요라는 문장이 달려 있었다. 분이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날 선우는 야근 중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혜의 SNS 타임라인을 훑었다. 임신 이후의 게시물은 행복과 감사를 담은 내용뿐이었다. 우리 아기 태명은 별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요가 수업 다녀왔어요. 우리 아기 건강을 위해서. 신랑이 사준 아기용품 감동이에요. 그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분이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이의 눈길을 끈 건 한 장의 사진이었다. 다혜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옆모습.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이는 누구였을까? 분이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다혜의 행적을 따라야 했다. 오래전 간호사 시절의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다혜가 요가 수업을 가는 날, 분이는 멀찍이 뒤를 따랐다. 실내 운동복 차림의 다혜는 아무 의심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 후에 나왔다.
그런데 요가 매트는 차에 실리지 않았다. 분이는 조용히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기사에게 눈치를 주며 말했다. 저 앞에 가는 검은색 SUV 따라가 주세요. 천천히 들키지 않게. 다혜가 향한 곳은 도심의 한 카페였다. 그리고 그곳엔 이미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자. 어딘지 낯익은 실루엣이었다. 다혜는 자연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가족끼리, 지인끼리 짓는 표정이 아니었다. 남자의 손이 테이블 위로 다혜의 손을 감쌌다. 다혜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얹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분이는 카메라를 꺼내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다. 손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혜는 남자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도 모른 채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걸었다. 분이는 더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가슴이 답답했다. 무정자증이라는 단어 하나로 시작된 의심이 이제는 눈으로 확인한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분이는 사진을 인쇄의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손글씨로 선우에게 전할 것이라 적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봉투는 그녀의 서랍 깊숙이 감춰졌다. 아직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분이는 매일 아침 차를 우리며 다혜를 마주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다혜는 여전히 태교 일기와 뜨개질에 열중하며 행복한 임산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분이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의 틈을 읽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분이는 다혜의 방을 정리하다가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병원 약봉지. 산부인과가 아닌 정신과 클리닉의 처방전이었다. 불면증과 우울 증상. 태교에 집중한다던 그녀는 도대체 왜 그런 약을 처방받았던 걸까? 그날 밤 다혜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응, 잘하고 있어. 아직 아무도 몰라. 곧 정리될 거야. 분이는 복도 끝에서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분이는 다혜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마음속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법이지. 다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이 더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 순간 분이는 확신했다. 이제는 이 비밀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라는 것을. 새벽 5시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의 시간. 정분이는 차가운 손끝으로 노트북의 전원을 눌렀다. 하얗게 떠오른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녀는 검색창에 호텔 예약 확인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조심스럽게 입력했다. 그곳은 다혜가 남자와 함께 들어간 호텔이었다. 기억해둔 이름을 적고 전화를 걸었다. 네, 고객님. 어떤 일로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넘어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이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 딸이 며칠 전 그쪽 호텔에 물건을 두고 온 것 같아서요. 9월 3일 오후 3시쯤 예약된 건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잠시 뒤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다. 네, 그 시간대에 최다의 고객님 명의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분이는 수화기를 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귀로 확인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그녀는 노트에 날짜와 시간을 적으며 속으로 중얼였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 그날 오후 분이는 둘째 아들 선균을 찻집으로 불렀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갈 무렵 분이는 사진 몇 장을 꺼내 선균에게 내밀었다. 그 안엔 다혜와 남자 그리고 호텔 로비 사진이 있었다. 이 남자 내가 아니냐? 선균은 사진을 보자마자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아니에요, 엄마. 전 아니에요. 저런 셔츠 없어요.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분이는 지갑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에 올렸다. 이거 내 방 서랍에서 찾았다. 혹시 열어본 적 있니? 선규는 숨을 삼켰다. 결국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대답이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폴더 안에는 사진과 영상, 메모 파일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다혜와 한 남자가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영상은 짧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호텔 복도를 걷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메모 파일 속 메시지였다. 선우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해. 분이는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았다. 숨이 막혔다. 도대체 이 계획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메모를 복사해 별도로 저장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그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았다. 선생님, 혹시 태아의 친자 확인 검사를 출산 전에 할 수 있나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다. 가능은 하지만 산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선우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건 뭐야, 엄마?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다. 이젠 내가 알아야 해. 분이는 USB를 내밀었다. 선우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분이는 느꼈다. 설마 다혜가 설마. 다 말하진 마라. 너한테 맡길게. 이건 내 가족이니까. 그날 밤 선우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식탁에 앉았다. 엄마, 난 그냥 믿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일 거라고. 기적일 거라고 하지만 기적은 영화에만 있더군요. 분이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기적은 만드는 거란다. 진실을 마주하고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적이지. 늦은 저녁 선우는 조용히 분이와 다혜 앞에 앉았다. 긴 시간 홀로 고민한 끝에 꺼내든 USB 하나. 그 안엔 그동안의 미행, 그리고 조사 끝에 확보한 다혜의 클럽 방문 영상과 그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다혜의 손이 떨렸다. 선우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고 화면 속 다혜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그러나 곧 영상은 그녀가 낯선 남자와 어깨를 부딪히고 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분이가 소리 없이 차를 내려놓았다. 선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다혜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혜는 숨을 삼켰다. 눈동자가 떨렸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다. 그날 친구들과 파티 끝나고 많이 마셨어. 난 기억이 거의 없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사람이 옆에 있었어. 선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분이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더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선우의 목소리는 무너진 절벽처럼 낮고 깊었다.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지 너무 무서웠어. 다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이 악몽이었어. 날 욕해도 좋아하지만 그 아이는, 그 생명은 죄가 없어. 그럼 정말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거야? 다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무정자증이라고 했잖아. 병원 진단서도 봤어. 그 순간 선우의 몸이 흔들렸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 왜 계속 날 속였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아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말에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울렸다. 다혜는 홀로 거실에 남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정분이는 조용히 다혜의 방문을 두드렸다.
얘야 잠 좀 자니? 아니요, 어머니. 다혜의 목소리는 쉰 듯 나직했다. 분이는 다혜 앞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 아이 정말 지울 생각 없는 거니? 네,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죄값이자 제 생명이에요. 분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사람마다 선택이 있고 책임이 있지. 하지만 너 그 선택이 너만의 몫이라 생각하지 마. 선우도 나도 함께 그 무게를 지게 될 거야. 다혜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렴풋이 들려오는 선우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 그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속삭였다. 이 집이 다시 온기로 채워지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튿날 새벽 선우는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망설임이 가득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택시에 오른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건넸다. 그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구이자 법률 자문을 맡기곤 했던 이차석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차석은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선우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도 이내 심각한 얼굴로 변했다. 선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USB 하나를 내밀었다. 차석은 그 파일을 열어보더니 화면 속 장면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이거 내 아내 맞지?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런데도 난 아직 혼란스러워. 이 아이가 죄는 없잖아. 차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선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 이내 나직이 말했다. 확실한 진실이 필요해. 그 남자가 누군지, 그리고 다혜가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 순간 차석은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을 흐렸다. 그럼 내가 조용히 알아볼게. 다혜 씨 친구들 쪽으로도. 한편 다혜는 집에서 분이와 단둘이 있었다. 분이는 무심한 듯 다혜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엔 분명한 경계심과 긴장이 담겨 있었다. 다혜야, 내가 말한 그날의 일 혹시 경찰에 알리진 않았니? 다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요. 어머니, 저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만. 그럼 내가 말한 그 남자 얼굴은 기억하니? 다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흐릿하게. 정확히는 아니에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묘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분이는 몰래 다혜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다혜가 샤워 중인 틈을 타 그녀의 SNS와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았다. 거기엔 아무런 문제의 흔적도 없었다. 다만 자주 대화하던 한 친구 세라와의 채팅이 유독 눈에 띄었다. 한나야, 괜찮지? 선우 눈치 안 챘지? 응, 아직은. 하지만 오래 못 숨길 것 같아. 그 짧은 두 줄의 문장에 분이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며칠 후 차석은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찾았다. 내 아내랑 그날 있었던 남자들 중 한 명. 클럽 CCTV 일부가 복원됐어. 그런데 뭐? 너 이 말 듣고 충격받을 수도 있어. 그 남자 다혜 씨랑 단둘이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명확히 나왔고 얼굴도 확인됐어. 그리고 다혜 씨, 그 남자와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난 기록이 있어. 정황상 강제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선우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말이야? 그럼 그날 다혜가 거짓말을? 아직 확실치는 않아. 너도 알겠지만 말은 둘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기록이 법정에 제출되면 피해자 주장 설득력은 떨어질 거야. 그날 밤 선우는 분이와 함께 마주 앉았다. 선우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분이는 말없이 들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분이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모든 걸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냐?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이를 보긴 봐야겠어요. 제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생명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 말에 분이는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아들아. 그래야 우리 집안이 아직 사람 사는 집이지. 그러나 선우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차석이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사실 하나. 그 남자 바로 차석 자신이었다는 것. 2025년 6월의 끝자락,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눅눅한 공기가 서울 외곽의 한 별채 사무실을 감싸고 있었다. 이곳은 고 정 회장의 유언에 따라 선우에게 남겨진 유일한 공간이었다. 누구보다 신뢰했던 친구이자 선배, 이차석과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하며 선우는 묵직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흰 셔츠에 어깨를 세운 차석이 들어섰다.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선우는 조용히 녹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차석이 형, 우리 솔직해지자.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차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다 이내 앉았다. 너 무슨 얘기 들은 거야? 그날 클럽에서 다혜에게 접근한 남자 형이지. 순간 차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선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정분이 어머니가 아버지 서재에서 찾은 노트. 그 안엔 차석이는 위협이 된다. 가족보다 나를 먼저 선택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었어. 그리고 너와 다혜가 주고받은 메시지, 클럽 CCTV 기록, 그날의 위치 정보까지. 차석은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선우야. 실수였어. 진짜 다혜도 술에 취해 있었고 나도 그날은 실수. 형은 실수로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 선우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대화 법정에서 쓰일 수 있어. 차석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선우야, 우리 친구잖아. 그동안 내가 널 어떻게 도왔는데. 넌 친구였니? 내 아내를 유혹하고 내 옆에서 내 사건을 맡은 척하면서 증거를 누락시켰잖아. 말을 잇지 못한 차석은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편 다혜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건넸다. 혹시 진실을 공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행동을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탁자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다. 진실은 때로 칼보다 예리해. 난 그 칼을 쥘 준비가 됐어. 다혜는 무릎을 꿇고 쪽지를 부여잡았다. 무언가 크게 깨져나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선우는 정분이와 단둘이 앉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제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분이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래. 더는 너만 참고 살 수는 없지. 다음 날 선우는 정식으로 이혼 조정 재개를 신청했다. 송달된 서류는 다혜와 차석에게 동시에 전달되었다. 첨부된 증거 목록은 간결했지만 강력했다. 차석의 고백이 담긴 녹음 파일, 다혜와의 사적인 메시지 내역, 정 회장의 수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심이 무대를 채우고 있었다. 이혼 조정일 서울가정법원 406호 법정. 긴 복도를 따라 정분이는 조용히 걸었다. 손에 쥔 파란 파일은 젖은 장마 공기 속에서도 단단하게 그녀의 결심을 품고 있었다. 선우는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법정 안 차석은 보이지 않았다. 선우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는 정식 접수되었고 다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치 한여름의 태양 아래 얼어붙은 채 무너져가는 빙하처럼.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상간자의 고백과 모든 정황 증거로 볼 때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는 정당합니다. 판사의 말에 선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법정 밖으로 나온 순간 다혜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선우야 고마워. 마지막까지 날 사람 취급해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배를 바라봤다. 이제는 제법 불러온 그 생명에 잠시 눈길이 머물렀다. 그 아이 건강하게 낳길 바란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선우는 천천히 법원을 떠났다. 며칠 뒤 차석은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분이는 여전히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란 건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다시 일어설지 모른다지만 적어도 남의 등을 밟아선 안 되는 거야. 차석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내 사라졌다. 선우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정 회장이 생전에 추진하던 사회복지재단의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묵혀둔 법률 지식과 삶의 쓴맛이 이제서야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다. 정분이는 그를 조용히 응원했다. 이제야 내가 아버지 길을 걷는 것 같구나.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이제라도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으려 해요. 다혜는 아이를 낳았다. 혼자였다. 병실에는 친구 한 명 없이 조용히 생명이 태어났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그래도 널 낳고 싶었어. 아기는 눈을 감고 숨을 쉬었다. 작고 따뜻한 숨결에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다. 이후 그녀는 SNS를 모두 정리하고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갔다. 새로운 이름으로 평범한 회사에 입사했다.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고되지만 평화로웠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선우는 재단의 첫 장학사업 발표회를 준비하며 바쁘게 지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다혜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쪽지를 바라보다 이내 찢지 않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선우처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혜처럼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깊은 이야기, 더 충격적인 현실을 담은 은빛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